사계절이 매력적인 도시 동해. 바로 이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적하고 정겨움이 가득 넘쳐 보이는 동네. 그림 같은 풍경이 가득한 마을. 마치 어릴 적 제가 뛰놀던 우리 동네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아주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우리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 그림책 작가 박정섭 씨를 소개합니다. 산비탈이 마주한 이곳은 동해시 바란동에 자리한 한 골목입니다. 자, 이곳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정갈한 첫인상이 주인장의 성격을 짐작해 하죠. 네, 바로 이분, 그림책 작가 박정섭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네.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 네네.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네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직업이 여러 가지인데 주 직업은 이제 그림책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책을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림책 작업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는 거, 약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그림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지각대장 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20대 중후반기에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중에도 평소 좋아하던 낙서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다시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러스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학원 선생님이 우연히 그림책을 소개해줬고 이때 처음으로 그림책에 매료됐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럼 다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림하고 했던 작품들입니다. 네. 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은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그림책인데요. 네. 이 그림책의 내용은 이제 물고기들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 소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소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림책을 짓기도 하는데 음악도 같이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음악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쓰고 동시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동시와 음악을 제가 이제 작사 작곡해서 음반을 싱어송라이터로. 우와. 똥시집에는 동시의 내용을 담은 노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고 미로찾기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소소한 게임도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흰눈이 펑펑 내리 검은 강아지라는 그림책은 좀 특별한데요. 주인공이 유기견이거든요. 그래서 유기견들에게 이 책의 인쇄 3%를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메시지로만 전달하기보다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유기견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며 유기견 이야기를 완성했기에 출간 전부터 인쇄 일부를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그의 작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오, 여기는 또 선생님. 네네. 아니 네. 여기서는 또 뭘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림책 작가시라면서요? 주 작업은 이제 그림책 작가인데 그림책에 관련된 음악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그럼 음악을 이 그림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림책과 연결된 음악들을 이제 그림책 OST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죠. 그럼 어떤 음악을 보통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주 음악을 작곡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동시집에 들어간 곡들이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동시집에 있는 9곡 정도를 작곡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네. 이 그림책에 네. OST를 곁들여서 네.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로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독자님들 반응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음악과 함께 들었을 때 감동이 더 크다라는 이제 좋은 말씀도 있고 또 약간 단점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림책 작업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이제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책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동해에서 작업한 지 올해로 2년 차. 자, 이번엔 또 어떤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뭐야? 아니 선생님 네네.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 이곳은 평소 그가 머무르는 공간이자 때론 게스트하우스의 공용 공간이 됩니다.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사는 집이에요? 그렇죠. 생활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이제 제가 혼자 쓰기도 하지만은 약간 반 개방된 공간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혼자 내려와서 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힘든 점은 없으세요? 솔직하게. 오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상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은 할 수 있는데 막상 와서 사계절을 지내보니까 특히 겨울이 굉장히 외롭고 춥고 이게 되게 사무치게 아주 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지내봐야 이제 다음 해에 그 계절에는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책에 대한 영감은 네. 보통 어디서 얻으세요?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일상에서 많이 얻고 있어요. 뭐 어디 특별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책, 영화 그냥 저의 생활에서 얻는 것 같아요. 네네. 짧은 페이지 안에 글과 그림으로 작가의 철학을 녹여내는 그림책.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보단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며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인데요. 다음엔 또 어떤 도전을 선보일지 그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